본머스 대 토트넘. 일단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를 보시면 본머스가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들고 나오거든요. 네토가 이제 골키퍼에 나오고 세네시, 자브라니, 빌링, 로스웰, 안토니, 크리스티, 세메뇨, 그 다음에 솔랑케, 그 다음에 양쪽 윙백을 이렇게 쓰면서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격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바로 리버풀 출신인 요 솔랑케 선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솔랑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이 굉장히 여러분들 간단 명료합니다. 여기서 센터백이 공을 잡고 있을 때 솔랑케가 전진해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마 전방 압박을 할 준비를 하고 저는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방 압박을 치려고 할 때 그냥 센터백이 길게 넘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포로라든가 혹은 에메르슨 로얄이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요 뒷공간을 취약하게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메로도 이런 싸움은 그렇게까지 저는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면서 반다벤이랑 예를 들어 우도기도 전진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공간들이 많이 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포로랑 혹은 로얄 그 다음에 로메로 쪽에서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요런 득점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사이드가 걸렸지만 요런 시원시원한 본머스의 한방 축구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장면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보시면 요 아랫지역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죠. 토트넘도 최근에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많이 올라가서 공격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을 땄을 때 쭉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쭉 밀고 나가다 결국에는 누구한테 연결을 해주냐, 앞에서 뛰어나가는 솔랑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랑케가 치고 나가서 슈팅을 할 뻔했고 혹은 페널티가 주어질 뻔했지만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머스 축구의 중심은 결국 솔랑케다. 그래서 이 반더벤이라든가 혹은 우도기 쪽에서 이 솔랑케 견제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토트넘 자체가 라인을 높게 올리기 때문에 이 뒷방 맞을 준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면 선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햄이랑 첫 번째 경기를 할 텐데 오른쪽에서 바로 길게 때려버리죠. 그러면서 길게 공이 높이 올라가고 솔랑케가 가운데서 침투를 해가면서 또다시 위험한 장면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반더벤이랑 우도기 쪽에서 과연 전방 압박으로 공을 뺏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손흥민이 압박을 쳤을 때 이 뒷공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요게 이번 경기에서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잡았고 또 어떻게 갑니까? 바로 솔랑케한테 길게 갔고요. 또다시 솔랑케가 이 경합을 이겨주면서 좋은 장면을 만들었던 솔랑케를 향한 롱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도 이 아랫지역에서 오른쪽 풀백이 어떻게 합니까? 굳이 많은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가운데서 센터백 둘 사이로 침투하는 솔랑케를 보고 바로 공간 패스가 이어지고요. 여기서 솔랑케가 등을 잘 져주면서 또다시 좋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브렌트포드 때 뒷공간을 계속 많이 맞았던 장면들을 연상시켜주죠. 자, 여기서도 공이 주어졌고 가장 무서운 부분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전반전에는 솔랑케 위주로 공격을 가져갑니다. 근데 후반전이 되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런 사이드에서 길게 크로스를 올리게 되고요.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바로 뚝배기. 반더벤이 아직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뚝배기를 경험하진 않았거든요. 현재 두 경기를 뛰면서 반더벤이 레시포드 상대를 했고요. 스트라이커로서 레시포드는 사실상 강한 상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스모 프리미어리그 탄 뚝배기죠. 이 키스모어가 들어와서 헤딩으로 떨궈주고 솔랑케가 공미 자리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슈팅을 하는 장면,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반더벤이 과연 잉글리시산 롱볼 축구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뭐냐, 비그바가 될 것이냐 비수마가 될 것이냐, 요게 이번 경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전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비수마를 필요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기서 본머스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 났을 때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옵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따주면서 여기서 보엔이 굉장히 좋은 감차를 때려 넣으면서 본머스 상대로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빠르게 치고 나가서 솔랑케를 보려고 하거나 빠른 카운터택을 가져가려고 할 때 토트넘의 이 하이라인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공격에 들어갔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얼마나 이런 거를 잘 따서 빠르게 공격수들에게 이어주냐. 그럼 요런 자리에서 클루세스키라든가 요런 자리에서 손흥민의 빠른 결정력이 중요해 보이는 경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 장면에서 제가 비수마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수마가 이번 시즌 솔직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수마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수마가 가끔가다 본인이 비급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축구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을 따낸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심플하게 줘서 심플하게 풀어나가고 위험 자체 요소를 많이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비급한은 본인이 요즘 잘하고 있다고 해서 미친듯이 드리블을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헛다리 탁 이걸로 탈압박을 시켜주고 어떻게 하냐? 앞으로 또 뛰어요. 요런 걸 자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여기까진 좋았어. 드리블로 치고 나와서 개인 기술을 화려하게 보여줘서 풀어나온 것까진 좋았단 말이야. 근데 본인의 역할이 뭐냐? 수비형 미드필더다 라는 거를 인식해줘야 됩니다. 왜? 여기서 비수마가 이렇게 뛰어 들어간 거는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고 공격 상황이 됐기 때문에 뛴 것까지 인정하겠어. 그럼 요 뒤에 있는 로얄이라든가 뽀로가 비수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또 전진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마가 본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한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고요. 지금도 결국에는 좋은 패스가 이어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수마가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싫어요. 드리블 1대1 상황이 왔을 때 루크쇼랑 갑자기 공을 밟으면서 또 헛다리 시전을 하죠. 여기서 헛다리 2번. 그러니까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면 줘 그냥. 그러니까 요런 게 저는 안 좋다라는 거고, 이런 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브렌트포드도 약팀이 아니고 맨유는 당연히 강팀 중 하나입니다. 허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팀이랑 승부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비수마가 비급한 역할을 하는 순간 진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공을 뺏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카운터택을 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미친듯이 다시 복귀하고 있는 비수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마 와있죠, 뽀로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사르 올라와 있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공격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이 올라오게 되면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리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백패스를 줬던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비수마는 본인이 중거리 슈팅을 때릴 거면 그냥 때리고, 뛰어들어가는 사르를 보고 킥을 해줄 거면 킥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뽀로한테 횡을 줘서 다시 플레이를 만들어 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명을 제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왜? 한 명 제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한 명을 제끼고 나면 본인은 어떤 선수입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패스 넣어줘야지, 손흥민한테. 근데 비수마는 또 뭐하냐? 본인이 또 드리블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본인이 슈팅을 가져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비수마가 못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거고 굉장히 잘했죠. 허나 본인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손흥민의 표정,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손흥민의 자세가 모든 걸 알려줍니다. 내가 주장만 아니었으면 뭐라 했다. 근데 본인이 주장이고 어쨌든 비수마가 열심히 뛰고 있고 잘해지고 있으니까 삭히는 게 보여.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요런 거죠. 오나나의 킥이 나왔지만 요거를 제가 오나나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사실상 이게 본머스의 센터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솔랑케가 침투를 하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롱볼을 때렸을 때 요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더벤이 여기서도 요 헤딩을 레시포드 상대로 따기는 땁니다. 허나 요런 걸 땄을 때 비수마가 과연 이런 거를 얼마나 세컨볼을 잘 취득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세컨볼을 따지 못했고 여기서 안토니가 뛰어들어가는, 아마 카세미로였나 그랬을 겁니다. 패스를 넣어줘가지고 블락킹을 당했지만 요런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수마가 윗지역에서 심플하게 플레이를 가져가고 여기서도 많이 에너지를 써야만 할 것 같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비수마가 나오는 볼을 굉장히 컨트롤을 잘합니다. 그럼 비수마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컨트롤 잘 해놓고 브루노가 압박을 오면 나오는 메디슨에게 넣어준다든가, 혹은 여기에 있는 우도지에게 패스를 넣어준다든가 심플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비수마 또 본인이 비그바가 되면서 사이드로 끌고 가요. 그럼 그냥 미친듯이 치고 가서 차라리 크로스를 올려서 드로링을 만들든 코너킥을 만들든 아니면 발에 걸리지 않고 좋은 위협적인 크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템포 죽이면서 드리블을 하다가 결국 파울을 만들어주는 비수마. 드리블이 너무 많아졌어요. 비수마가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주 칭찬해주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집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집중해서 자기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너의 역할은 공을 드리블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따는 거란 비수마야.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라고 너한테 그 역할을 준 게 아니라 빨리 잡아서 빨리 줘야 되는데 비수마가 너무나도 드리블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템포를
다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이프레싱,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분석이 어떤 분석의 느낌이냐, 제가 토트넘 감독이라고 했을 때 혹은 제가 K4리그에서 수석 코치를 하고 있을 때 상대편이랑 다음 주에 경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미팅을 월요일에서 화요일쯤 합니다. 그래서 수목금을 이거에 맞춤 훈련을 하고 토요일부터 경기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리버풀이 로우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이 알리송을 사용하고 반다이크랑 메갈리스터랑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뛰고 있는 아놀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구가 비슷해요.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도기, 그죠? 그 다음에 비수마, 그리고 포로 혹은 황로엘, 그 다음에 센터백 둘,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본머스가 라인을 내려서 축구를 하냐? 절대 아니에요. 본머스는 여러분들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치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공을 따냈고, 여기서 솔랑케가 또다시 좋은 기회를 맞이하면서 솔랑케가 슈팅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뺏겼지만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슈팅을 하면서 리버풀 상대로 선제 득점을 가져갔던 본머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빌드업 플레이를 토트넘은 뒤에서부터 여러분들 하잖아요. 뒤에서부터 이 빌드업 플레이를 할 때 맨유전에서도 포로가 여기서 한번 뺏기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비슈마가 드리블을 만약에 많이 선사하거나 과한 플레이를 하다가 뺏겼을 시에는 본머스에게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빌드업 자체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빌드업 때 전방 압박 과연 누가 더 효과적으로 해낼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빠른 재차 압박을 통해서 또다시 공을 따냈고요. 여기서 시간을 끌거나 공을 돌리는 유형의 팀들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잘못 맞으면서 결국 솔랑케에게 이어졌고요. 솔랑케가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 딱 토트넘이 이번 주말에 당할 수도 있는 플레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빌드업을 가져가거나 이런 재차 압박을 가져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여기 서 있는 비수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지금까지의 분석은 여러분들 본머스가 어떻게 경기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죠. 본머스는 이런 축구를 한다, 본머스는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가져간다라는 포인트였다고 하면은 축구라는 게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축구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 토트넘이 어떻게 축구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키포인트 분석입니다. 똑같이 본머스가 전방 압박을 치고 있는 장면에서 플레이를 잘 풀어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렇게 풀어나왔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수는 현재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 있는 아놀드입니다. 여기서 뽀로도 킥력이 좋아요. 뽀로가 됐든 셉세비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는 경우가 됐든 이 선수들이 이 공을 받았을 때 상대가 타이트하게 전방 압박을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시원시원한 반대 전환이에요. 여기서 아놀드의 기가 막힌 반대 전환이 이어지면서 디아즈에게 갔지만 이게 7번 소니에게 주어지고 여기서 언더래핑을 나오는 선수가 있다면 소니 드드드드드. 결국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우 빌드업을 통한 빠른 스위칭 플레이예요. 빠른 스위칭 플레이. 그래서 여기서 언더래핑을 각포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디아즈가 슈팅을 가져가고 튕겨 나온 거를 디아즈가 한 번 더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대의 압박을 실제로 우리가 상대가 압박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토대로 카운터택을 가져가는 축구를 해야만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면에서도 코나테가 공을 따서 빠르게 연결이 되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는 본머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이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계속해서 토트넘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메디슨이 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전진으로 나가는 패스, 비슈마가 이런 데서 공을 땄을 때 전진으로 나가는 패스가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패스들이 시원시원하게 뛰는 셉세비, 뛰는 손흥민을 향해서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이런 좋은 찬스, 소니에게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패스 능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 훈련이 끝나고 솔로몬 저렇게 뛰게 만들어 놓고 저 공간에다가 비수마라든가 메디슨이라든가 사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스루 패스 넣는 연습을 조금 했다면 이번 본머스전은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거다. 진짜 주말 예능, 진짜 이번 주부터다. 여기서도 공을 따는 리버풀을 볼 수 있고요. 빠른 전개가 일어나면서 상대가 내려오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뛰어들어가는 살라, 올라가는 조타, 그 다음에 언더래핑을 도는 혹은 오버래핑을 도는 우도기,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패스의 질이 얼마나 좋냐, 여기서 과연 비수마가 드리블을 칠 것이냐, 패스를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조타의 로우 크로스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던 플레이다.
자, 이번에도 또다시 살라가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살라가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셉셉이가 뛰어들어가고 있다고 치면은 손흥민이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 하면은 셉셉이라든가 혹은 이런 침투들을 똑같이 많이 가져가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빠른 결단력 있는 패스들을 통해서 상대가 높은 라인을 빠르게 공략하는 게 이번 경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조타가 공을 따고 디아즈가 쭉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런 거를 자기가 계속 치고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셉셉이가 이런 장면이 나오고 소니가 여기서 이렇게 침투를 쫙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믿고 살려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셉셉이가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장면에서 좋은 패스를 만들어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 라인 높은 공간을 빠른 크로스 카운터 어택으로 뚫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만 한다. 그래서 이번 주 경기에서는 신속하고 빠른 카운터 어택 장면들을 많이 연습을 했다면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번 경기가 이런 타입 오브 경기가 누구를 위한 경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를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기 때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히샬리숑입니다. 저는 이번 주 히샬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엔드 투 엔드 축구할 때 히샬리숑이 잘해요. 진짜 히들기에게 오늘 기회가 옵니다. 이번 주에 이 본머스 상대로도 히샬이 못 보여준다면 히샬은 진짜 힘들 겁니다. 이런 경기에서 우당탕탕 축구 서로 맞짱 뜨는 경기에서 히샬이 에버튼에서도 진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어요. 히샬리숑도 은근히 라인이 내려져 있는 팀 상대로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해요. 라인이 많이 내려있는 팀을 상대로 히샬이 경기력을 잘 보여줄 때는 왼쪽 사이드의 네이마르라든가 오른쪽 사이드의 하피냐가 적어도 한두 명을 데리고 놀아주면서 많은 시야를 끌어놓고 딱 넣어줄 때, 그럴 때 히샬이 잘하지, 히샬도 라인이 완전히 내려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축구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때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버튼이 강팀입니까 약팀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주 지는 팀이죠. 혹은 내려앉아서 수비라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택을 가는 장면이 많아지고 맞짱을 뜨다가 공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히샬이 어떻게 한다? 폭격을 한.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히샬리숑의 활약이 저는 빛날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히샬이 지금 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두 경기에서 저는 여러분들 히샬이 그렇게까지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히샬리숑이 꽤나 자기의 역할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몸으로 비벼주고 싸워주고 센터백 2명 계속 끌고 있어주고 그 다음에 때때론 나와가지고 리턴 패스 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히샬이 꽤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공을 땄던 리버풀이죠. 비스마가 여기서 여러분들 드리블을 합니까? 아니면 각포가 여기서 패스를 합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플. 그냥 공을 땄으면 앞에 빠른 손흥민, 셉셉이 그냥 이런 선수들에게 빨리 밀어줘야 돼. 언더래핑 나가는 우도기에게 그냥 밀어줘야 돼. 여기서 드리블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스가 이어졌고 살라가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버래핑을 돌고 있는 소보슬라이를 볼 수 있고 왼쪽에서 뜨고 있는 디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소니가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고 히샬이 여기서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중거리 슈팅을 하는 셉셉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살라 탐욕 진짜 개쩔어. 아니 진짜 미안한데 살라가 탐욕이 미친 것 같아. 얘랑 같이 뛰기 나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본머스가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공이 잘린 상태가 됐죠. 그러자 여기서 웨스트햄이 어떤 선택을 하냐, 빠르게 공을 뿌려주면서 공격을 가져갑니다. 보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저는 셉셉이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셉셉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관이 없고 밖으로 파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셉셉이가 그냥 빠르고 신속한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공을 돌리면서 하는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엔드 투 엔드 축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셉셉이가 지금 보엔이 보여준 것처럼 그냥 사이드 돌파를 한 다음에 오른발 크로스, 사르가 득점을 했던 장면처럼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 이번 경기는 굉장히 토트넘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반대 전환이 일어났을 때 드리블을 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손흥민을 향해서 밀어주는 패스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손흥민을 향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언더래핑 나가는 우도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게 사용해서 찬스들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난사하는 토트넘의 경기력을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번 경기를 프리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손흥민 있다 치고 우도기 언더래핑 나갔다 치고 메디슨이 요 아래 나왔다고 치면은 요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빠른 플레이가 이어지고 뛰어들어가는 히샬을 보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다시 재차박을 통해서 공을 땄을 때 또다시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선수에게 밀어주고 또다시 뛰는 히사를 보면 스루 패스를 넣어줘서 공격을 가져가는, 이런 게 중요한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장면을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소니가 한 명을 제끼고 나왔다고 칩시다. 히샬리숑이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어. 그래서 요 패스가 셉셉이한테 이어진 거야. 그럼 셉셉이가 여기서 진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히샬이라든가 소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보엔이 어떻게 하냐,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려고 하죠. 이번 경기에서는 이 셉셉이의 판단력에 따라서 경기가 좌우지될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번 경기의 키 플레이어는 사실상 셉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셉셉이가 해줘야 되는 경기가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여기서 좋은 패스가 이어집니다. 뽀로로부터. 근데 여기서 셉셉이를 한번 봐봅시다. 요 장면이 됐을 때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셉셉이 히샤를 보고 올리든 손흥민을 보고 올리든 이 크로스가 그냥 오른발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셉셉이가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해서 크로스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쉬워하는 히샬리숑과 손흥민을 보게 될 것이다. 셉셉이의 역할이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디슨이 여러분들 부상인 거 아시죠? 그러면은 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미스터 로셀소. 로셀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플레이를 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 사실 로셀소가 메디슨 자리에서 뛰게 된다면 소니가 뛰어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메디슨한테 왜 패스 안 주냐 라고 했던 장면들을 로셀소는 넣어줄 줄 아는 선수예요. 뛰어들어가는 히샤를 보고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주는 로셀소가 들어가면 히둘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슈팅을 가져가는 히둘기. 자, 이번에도 여기서 패스가 쭉 이어지고 이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로셀소가 좋은 하프턴을 가져가면서 패스를 빠르게 뿌려줍니다. 저는 로셀소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공간 하프 스페이스에서 간결하게 축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넣어주고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헤딩 경합을 따내면서 떨어지는 세컨볼까지 확실하게 득점을 가져가주는 로셀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죠. 로셀소가 치고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히샬리숑이 돌아뛰고 있습니다. 히샬리숑은 신납니다. 로셀소가 들어오면. 왜? 본인이 이거 뛰면 로셀소는 이걸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일어나냐, 히샬에게 모든 선수들이 끌렸을 때 여기서 본인이 치고 가다가 꺾는다든가 혹은 개인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뛰어들어오고 있는 손흥민을 보고 그냥 쉽게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여기서 1대1을 걸면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전 여기서 정말 웃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는 도대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웃겼어요. 이거 장면 분석하면서 다 공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골키퍼랑 아이 컨택트 왜 이렇게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로셀소의 플레이를 볼 수 있죠. 로셀소가 공을 잡게 됩니다. 그 로셀소가 공을 잡게 되면 드리블을 하지 않아요. 비스마랑 다릅니다. 공을 받자마자 바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뿌려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바로 로셀소가 이렇게 뿌려줬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어가는 레길론을 보고 페리시치가 논스톱으로 돌려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셀소는 빠르게 신속하게 볼을 뿌려주기 때문에 손흥민과 우도기 조합이 더 살아날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 내려와서 비수마랑 바르셀로나 상대로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는 로셀소를 볼 수 있죠. 로셀소는 이 공을 탈압박을 해온 다음에 아래서 뛰고 있는 페리시치, 아래서 뛰고 있는 솔로몬을 보고 아웃사이드 패스를 시도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요런 패스를 3번을 해서 한 번만 성공해도 된다. 허나 소니가 왼쪽 윙어에 있을 때는 요런 적극적인 패스를 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뺏기긴 했으나 요런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로셀소가 정말 빠르게 반대 전환을 가져가 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로셀소가 이걸 다시 받아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골대가 맞고 튕겨 나오는 거를 뛰어들어오는 스킵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셀소가 뛰면 좋은 점은 뭐냐, 빠른 반대 전환. 손흥민과 셉셉이에게 이 둘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쉽게 공을 주고요, 이 둘에게 맡겨놓고 박스 숫자 싸움을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셀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다. 지금도 보세요. 우측에서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로셀소가 공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셀소가 레길론을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메디슨이라면, 여기서 비수마라면, 여기서 사르, 스킵이라면 주로 요 패스를 줍니다. 허나 로셀소는 한 명쯤은 견뎌내면서 벌려주는 플레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페리시치가 쉽게 쳐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고 뛰어들어오는 스킵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헤딩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소니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로셀소가 그리고 세컨볼을 따러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본머스 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적합한 선수다. 이번 본머스 경기에서 진짜 엔드투엔드 축구를 할 때 정말 적합한 선수가 마침 메디슨이 다쳤을 때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경기는 축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프리뷰였습니다. 그래서 토트넘과 본머스 경기 이번 주 8시 반에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이 경기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그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열리는 이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야말로 진정 주말 예능이다. 진정 축제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다들 잘 되셨나요? 스코어 예상하자면 대량 득점 나올 것 같습니다. 대량 득점. 그게 2대2가 될 수도 있고요. 뭐 3대0이 될 수도 있고요. 3대1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3대2 난타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대량 득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